자, 앞서 첫 교시 때 얘기했던 그 외부 자금 조달 중에 그 주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 보면 코스닥, 뭐 나스닥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어요. 미국 뭐 경제 강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를 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가 큰 규모고 앞서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미국에는 주식을 움직이는 시장, 주식을 팔고 그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우리가 나스닥이라고 불러요. 그냥 준말로 부르는 거죠. 나스닥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벤치마킹에서 만든 게 코스닥이에요. 코리아의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알고 싶으면 뭐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뭐 주식의 변동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면 주식에 대한 오름과 내림 뭐 그리고 그 뉴스에도 가끔 보면 뉴스 뭐 이렇게 급변하는 게 있으면 나오죠.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막 이렇게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오죠.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뭐라 그러냐?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주식회사. 주식 얘기했잖아요. 주식. 그죠? 그 밥 먹는 주식이 아니로 아까 발행한다고 그랬죠?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사면 일반인들이 사면 그 산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해서 그 주식이 오르면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만드는 걸 주식회사다 그래요. 주식회사.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의 틀린 점을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방법이 이제 주식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법인 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이다 라는 거는 뭐 주식회사다 같은 건 물론 아니지만 뭐 이 법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식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예요. 주식을. 그럼 이 주식을 발행하면 다 되는 거냐?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인데 상장을 했느냐? 어디에? 코스닥에. 또 회사가 잘 돼서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의 마윈 회장, 알리바바 회장은 미국에 상장했죠.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매출이 좋아지고 기업이 건실하고 이제 규모가 좀 돼.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또 이제 해외로 가서 미국에서 코스닥에 등록해서 하면 그 주식의 그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 코스닥에 들어가야 주식을 살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식회사가 이 코스닥에 들어가는 행위, 여기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상장이다 그래요. 상장. 저도 주식회사예요. 제 회사도 주식회사인데 상장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발행해서 팔고 사고 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서류적으로 자본금에 대한 주식을 제가 발행하게 돼 있고 그 주식을 제가 전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본금이 된 건데 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제 그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실제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거를 우리가 상장이라 하는. 근데 상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일반 기업은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법인 기업을 만들었지만 주식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부터 그러니까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인의 사업자 자격증을 낼 때 이거 제출해야 돼.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업증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없다. 그럼 내주질 않아요. 최하가 5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 회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런 거. 근데 법인은 5천만 원부터 받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30억 이상,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결정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자기 자본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화돼서 기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30억은 돼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90억 이상.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로 봤을 때 90억 정도는 돼야 된다. 벤처 기업이면 벤처는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한 15억 이상, 시가총액을 합쳐서 9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낮아졌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뭐 한 15억 정도 바뀌고 이건 없어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벤처는 사실 예전에 나온 말이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창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한 것도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법인기업도 자본금이 시작할 때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내려졌어요. 그래서 뭐 2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뭐 1천만 원 갖고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1천만 원. 지금은 아예 없나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조금씩 완화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제조나 이런 거를 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 시대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도 창업하는 시대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가는 게 공장 부지,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없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영업의 활동 기간,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운영되는 게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폐지됐어요. 이제 면제됐어요. 기간은 활동 없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투자자 모아서 해야지. 그러면 바로 오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수익이 막 뭐 50억씩 났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상장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생기고 나서 코스닥에 올라가려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겠죠. 수익이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요건이 단기 순이익이 한 20억, 법인기업은 한 10억 이런 거, 매출액을 한 100억, 시가총액이 한 300억, 벤처기업은 매출액을 한 50억, 시가총액은 한 300억, 뭐 이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매출 증가율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기준을 따져서 상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기업들이 사는 건데 기업을 보고 잘못해서 잘못된 정보나 이런 거 사면 그 회사가 망하면 그 주식은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게 되니까. 그 상장하는 효과는 뭐냐? 기업이 왜 상장을 하냐? 첫 번째, 코스닥이나 이런데 뭐 상장이 됐다 기업이. 그러면 뭘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본력 있고 이익 나고 있고 매출 크고 이런 게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즉 신뢰가 되는 거, 신뢰. 일단 상장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규모가 일단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커지고 신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행권에서 대출하기가 쉬워져요. 회사가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 대출할 때도 그냥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도 달라진다. 이자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뭐 몇십억 되면 뭐 어마어마해져요. 그죠? 그 뭐 1%다. 그러면 1% 엄청 낮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뭐 1%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1억이 되면 100만 원이 되고 10억이 되면 100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런 그 이자도 신뢰에 대해서 평가를 물론 하긴 하겠지만 유리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홍보 효과, 경영 합리화 도모. 그 뭐냐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제상의 효과, 세금에 대한 부분도 감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IPO라는 게 있는데 인터널 퍼블릭 오퍼링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PO 일대 기업이
공개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을 공모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IPO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하는 그 행위 자체, 그래서 그 상장할 때는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기업을 공개합니다. 공개라는 건 뭐냐면 뭐 기업을 사무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뭐 부채가 뭐고 얼마를 벌었고 이익은 얼마가 났고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주고 그걸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아, 이 회사는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날 거고 기술도 좋고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면 그 주식을 여러 사람들이 다 사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돈이 다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투자를 받는 거죠. 이걸 이제 IPO다 그래요. 그래서 IPO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자금 조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엔젤 투자자한테 받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3년 이상 됐다면 창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신용에 의해서 또는 기술에 의해서 기술 평가를 받아서 대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다 대출이에요.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용은 뭐냐면 뭐 아파트 살 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건 대출이고 담보 대출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믿을만해? 라고 주는 게 신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술이 괜찮아?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기술평가. 그래서 우리가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땐 이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를 동시에 해서 그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A 플러스니, B니, B비니, 뭐 이렇게 재무제표와 전부 다 봐서 이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 돈을 대출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평가가 되어야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해주지 않아요, 절대. 다음에 자 앞에는 이제 그 은행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벤처나 이런 기업들을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서서 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정책자금이라고 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싼 이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책자금을 받으면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지금은 우리 우리 그 학교도 학교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그 지원을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혁신 사업 학교를 내가 혁신하겠다 이거지. 그 나라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야 학교를 혁신해. 혁신 사업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면 나라에서 혁신 잘하고 있구나. 그래 본보기에 좋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혁신 사업에 보탰어 라고 해서 돈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 쉽게 얘기 들면 여러분 방학 때 특강 받으면 뭐 밥 먹었죠? 그죠? 시험 봤죠? 시험비 다 내줬죠? 거기다 교수님들 강사니까 강사비 드려야 되죠? 뭐 이런 거 다 합해져 있는 거. 이걸 다 누가 하느냐? 나라에서 이거 프로그램 잘 하네?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100% 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얼마큼 뭐 되고 나라에서 얼마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회사도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데서 이제 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그런 지금 자금을 지원해주고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이거 뭐냐면 지금처럼 어렵다 그러면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회사가 갑자기 월급 못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긴급 경영 긴급하게 안정 자금 뭐 운전 자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운전은 뭐예요? 회사 돌아가는 거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회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 월급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 물건을 그러면 이제 운전 자금 빌려주는 거죠.
재도약 지원 자금, 회사가 힘들어졌다가 아이템을 바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화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딱 거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뭐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즉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그 장애인을 케어하는 목적으로도 쓰는 거죠. 장애인들이 창업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화에 대한 지금 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제도전 패키지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제도전이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새로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학 안의 기업. 대학 안의 기업이 지금 있을 수 있죠. 창업하면.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창업으로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창업을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재단이나 단체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과학재단이라든가 무슨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이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별로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있죠. 이제 그 저런 식의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운전자금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보면 안정자금, 뭐 창업자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운전자금 얘기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워킹 캐피탈 즉 회사를 운영할 때 쓰는 거예요. 대표표 상의 유동자산 총액을 운전 자본으로 하는 초운전 자본의 개념이다.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의 개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 자본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갚아야 될 거 빼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라는 걸 운전자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필요하다면 조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조달할 거냐 운전자금이 없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19에서 급격하게 막 안 좋아졌다 이거죠 경제가. 그래서 뭐 내가 돈가스 집을 하는데 아무도 안 다녀 나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외식도 안 해 그러면 뭐 월세를 내야 되고 지금 다 그렇다고 방송에 나오죠. 월세 내야 되고 뭐 직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돈가스 하나 파는데 어떻게 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자금, 단기 부채. 누구한테 단기를 빌리는 거죠.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뭐 2,000만 원 빌려줘. 이렇게. 장기 자금. 오래 빌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쓰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지금 내가 3개월은 버텨야 되겠다. 코로나가 진정돼서 회사가 돈가스 집이 잘 돌아가려면 5,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럼 한 달에 1,500 정도씩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빌려오기가 힘들다 이거지. 응?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캐피탈에서 안 빌려준다 이거지. 아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좀 짧게 누구한테 빌려오고 요거는 뭐 은행권에서 빌려오고 뭐 여기는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장기 단기 나눠서 이제 조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휴 자금을 줄이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운전 장업을 전액 단기 부채로 의존해서 돌발상의 유동성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단기 부채에 전부 의존하면 위험해진다. 그 단기 부채라는 건 뭐냐면 빌리는 그 상환 날짜가 짧은 거예요. 이건 뭐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다음 달에 이거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전달 정책은 뭐냐면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 장기지 뭐. 빌려와서 좀 이자가 좀 나가더라도 오랫동안 갚아줄게. 나중에 물론 원금을 갚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좋아지죠. 자본 비용도 빌려온 돈도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 비용도 높아지죠. 대신에 이제 이자가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수익성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뭐
한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쪽을 다 써요. 그다음에 소자본 창업자의 자금 관리 원칙.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면 매장의 경영 자금과 개인적 가계비를 구별해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차렸다 그러면 여기 가게에서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버는 돈 가지고 자꾸 내가 다른 데 써. 그리고 내가 딴 데서 뭐 가지고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쓰고 그러면 이 가게에서 얼마를 버는지 그죠? 얼마를 내가 쓰고 얼마를 운영하는지 계산이 안 돼. 그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 뭘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 쓰는 돈 빼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하는 가게에서 수익 나고 쓰는 거 얼마고 이런 거를 계산해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저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내 인건비 따져서 한 달에 500원 벌어야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은 남아야 이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뭐 100만 원 임대비, 뭐 전기세 공과비에서 뭐 20만 원 예를 들면 뭐 세금 뭐 이런 거 빠져서 뭐 한 10만 원 고정 비용이다. 그 다음에 뭐 내 월급을 따져서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럼 얼마야? 430만 원. 한 달에 필요한 게 430만 원이다. 그러면 430만 원 이상을 벌려면 한 달에 매출이 뭐 3천만 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팔아야 430만 원이 남는다. 이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목표치가 얼마야? 3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계획이 딱 쓰는 거죠. 이런 통계를 내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사에 나오는 이 가게에서 나오는 건 따로 구별해 줘야 된다라는 게 요 말이에요. 요 말. 그다음에 이제 급료를 적정하게 급료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노동이익을 높여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를 적절하게 써라 그런 얘기죠. 회사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주거래은행을 전하고 신용을 통해서 설계해라. 이건 뭐 은행도 사실 그죠? 은행도 주거래은행이 뭐냐면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또는 뭐 돈가스 집을 열어서 계속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빌려오기도 하고 내 돈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건 이제 주거래은행이라고 그래요. 주거래은행. 이게 이제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이름으로 거래하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돈이 많이 들락날락 해야 좋아해요. 그래야 나중에 대출할 때도 우리 고객이시군요.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세금을 피하지 마라. 뭐 이건 피할 수도 없죠. 세금 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계산이나 관리 등에서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하라. 이거 왜 그러냐면 통계나 이런 거 내기 쉬워요. 요새는 뭐 계산하면 음식점에서 딱딱 카드로 긁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 오늘 매출 쫙 나오고 얼마 벌었는지 뭐 이런 거 쫙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와 같이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잘 해야 평가해 볼 수 있다. 평가. 저도 뭐 십몇 년 동안 매 분기 했어요. 매출 얼마 팔았고, 뭐 얼마를 사왔고, 인건비는 얼마 나갔고, 뭐 밥값은 얼마 나갔고, 뭐 자동차 주유비는 얼마 나갔고, 세금은 얼마 나갔고, 임대료는 얼마 나가고, 뭐 가스비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택배 보내는 건 얼마 나가고, 뭐 저희는 택배 같은 거 많이 보내요. 책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책 보내주세요. 보내봐요. 택배가 많이 나와. 그 외에도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해 놓으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컴퓨터 같은 걸로 이제 분석해서 뭐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야, 이번 달에는 뭐 식비가 많이 나왔다. 식비 줄이자. 이번 달에는 자동차 기름이 많이 나왔다. 야, 그러면 자동차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방법, 렌트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금 조달에 따른 창업의 형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주식회사냐, 뭐 개인회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의 방법의 창업의 형태는 독자 창업,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창업, 내가 돈 모아서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으니까 창업자 한 사람이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 빠르고.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거 빨리 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갈 수는 있죠. 대신에 충분한 자기적인 그 지식이나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만약에 없으면 자기 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업자가 결정했지만 비합리적일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자신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독자 창업에서 직원들을 두고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의사결정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재 북한에 김정은이가 안 나타나니까 말이 많죠. 이제 최고의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결정해 줄 거냐 이거지. 비슷한 경우고 합자는 이제 누구 이제 같이 모여서 보통은 이제 모여서 해요, 그죠?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공동 창업하는 공동 창업. 그러면 이제 돈도 같이 내고, 그죠? 그다음에 경영회 할 때도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제 견제도 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또 잘 아는 부분이 다를 수 있죠. 나는 뭘 잘 알고 저 사람은 뭘 잘 알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단점은 반대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그러지 않았니 이런 책임의 회피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낼 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의사 결정이 합의점에 이제 다다르지 못하면 불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누가 공이 크네 이런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험 창업은 뭐냐면 창업자가 투자자 그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이제 자본적인 결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자는 자기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겠지. 내가 사업이 어떻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투자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빌리는 거 아니니까 이자가 안 들어가지. 이쪽은 투자니까. 투자는 뭐예요?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 가치를 판단해서 이익이 날 거다 그러면 투자해. 그럼 나중에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창업하면 이 사람들은 그 양보가 없다 이거지. 즉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타협은 어렵죠.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투자가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하는데 투자자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영화에서 뭐라 그래요?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그러면 너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만든 모든 것. 이 사람이 투자해서 만들었던 내가 회사를 세우고 내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여기다 돈을 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냐면 이 사람께 돼요. 투자자. 이런 경우 많아요. 영화에 가끔 나오죠.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다고 막 하는데 투자자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가 창업이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회사 안에서 한 사업부를 독립시켜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직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요 따로. 그렇게 해서 창업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그 회사를 나중에 모기업이 다시 합병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삼성에서 많이 했던 거죠. 아이디어 창업해서 회사 내에서 사무실도 쓰고 개인 사업주 나오고 걔가 막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 할 팀 작게 팀별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창업 작업에 안 들어가지. 회사에서 다 대주는데. 건물도 회사 거 쓰고 막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인프라는 엄청 좋은 거지. 회사 전체를 인프라를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자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본사 의존도가 높다. 당연하죠. 본사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본인은 위험 부담이 없이 만약에 이런 창업을 한다 하면 자기는 얻는 점이 뭐예요? 뭐가 얻어요? 안전한 창업을 하는 거죠. 돈도 내가 안 되고 내가 아이디어 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가 좋게 평가되면 돈 대주고 팔로도 찾아주고 다 한다 이거지. 이게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뭐 이거를 뭐 지사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부로 독립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자기가 그 회사의 사장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소자본의 창업하는 지원 제도, 아까 얘기했지 나라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몇 개 쭉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소상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 기업,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유한 기업, 다 법인이고, 그냥 개인이 하는 걸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기업, 이렇게 개인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 기업은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에 대기업, 기업을 따지면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대기업은 뭐 매출 얼마 이상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뭐 그 이하. 그런데 여기에 가장 밑에 소상공,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상공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19도 소상공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발표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 1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자본금 얼마 이하 뭐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기업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했다가 이걸 이제 소상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규모는 7천만 원. 빌려준 다음에 어떻게 도로 갚을래? 이런 거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거치. 거치가 뭐예요? 7천만 원 빌려받고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 원금 안 갚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균등상환. 4년 동안 12개월 곱하기 4년 하면 얼마야? 48개월이죠? 48개월 동안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야지. 그죠? 그래서 70%는 3개월마다 균등, 30%는 만료시 상환. 그러니까 전체 70%는 균등이니까 70%만 나눠서 48개월 갚고 마지막 만료될 때 30% 갚아라. 7천만 원이면 2,100만 원이네. 2,100만 원을 끝날 때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이제 좀 더 쉽게, 그죠? 좋은 조건에, 그죠?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제조, 건설, 운송업 중에 10인 미만, 소상공이라고 그랬죠? 작은 기업, 소상공 창업, 뭐 경영, 개선 자금이니까, 도소매업, 5인 미만, 금융이나 보험, 투기는 제외. 도와주지 않는다. 금융으로 소상공을 할 수는 없죠. 보험도 안 되고. 투기 목적이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 인력 창업. 여성부에서 해주는 거. 똑같이 7천만 원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성들은 그 여성 인력 개발센터 각 지역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해요. 창업이나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들어라 이거지. 무작정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잘. 국가공인기술 자격증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지원 대상이에요. 있어야 해준다는, 있어야. 있어야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성 가장 창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물론 이런 정책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매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조사된 기준 해서 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성 가장은 뭐냐면, 앞에는 그냥 여성이었지만, 이거는 가장, 즉,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 벌어 온 사람, 그러니까 여성인데 뭐 부부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장이지. 쉽게 얘기하면 여성 가장을 위한 창업 자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천만 원 이내 똑같고, 이건 특이하게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점포를 이 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사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소상공들은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한 달에 뭐 200, 300 하니까. 근데 힘드니까 이거를 여성경제인 협회가 대신 사들여가서 이거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저렴하게. 그러면 부담이 적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인데,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희한하지.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권리금 뭐냐면, 내가 회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을 해. 돈가스 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와중에 가게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돈가스에 내가 모아놓은 와주는 손님들에 대한 내가 노력한 대가가 있다 이거지. 그걸 권리금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 좋은 자리에 돈가스 집을 내가 알려놨으니까 이 가게를 내놓으면서 뭘 받냐면 권리금을 받아. 이게 몇 억씩에 아주 나쁜 제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가게를 자기 것도 아닌데 임대를 내고 있다가 나가면서도 권리금을 받아요. 근데 주인이 만약에 이거를 주인이 나가세요 하면 권리금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가스 집을 내가 물려받으면서 들어와서 돈가스 집을 해요. 근데 전에 있는 돈가스 사장이 1억을 내라 했어요. 돈가스 장사 잘 되니까. 내가 다 닦아놨다. 권리금을 줬어. 그리고 들어와서 돈가스 장사해. 6개월 됐어. 뭐 장사는 잘 돼. 근데 주인이 6개월 뒤에 이거 이 건물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이거 못 받아요. 이건 전에 있는 사람한테 준 거잖아. 나는 못 받아. 날리는 거지. 그죠?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걸 대신 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소득 기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양하는 가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가보훈 대상이면 가산점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이제 창업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은 장애인 고용농단에서 해주고 5천만원, 뭐 2년 거치 5년 분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직한 여성들이 창업한다면 노동부에서 1억 원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설정을 공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만 했는데, 장기 실업자가 자영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면 노동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는 거죠. 우리가 3D 프린터랑 관계에 있어서 제가 3D 프린터를 옛날에 없던 회사들을 잠깐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건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새. 그래서 뭐 피규어지 피규어. 그래서 가면 3D 스캐너로 쫙 스캔해가지고 얼굴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그 골프 그런 데서 이런 상표해 주는 거지. 이거 그 골프에 홀인원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쳐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상표 주고 이러거든요. 그 갤러 골프장에서 이런 거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웨딩이잖아. 결혼할 때 그죠? 웨딩 사진 안 찍고 요새는 요거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만. 그 다음에 그 상패 특별한 날 흉상 이렇게 동상처럼 저는 이거 만들어서 많이 드렸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로 우리 센스 갖고 있잖아. 그걸로 하고 여러분 아마 배우게 될 건데 메시믹서라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자르고 뭐 붙이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져요. 도색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이게 뭐라 그러지? 조감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조감도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납품한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 모급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제품 만들기 전에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지금 3D 모델링,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찾아보면 이런 출력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지 뭐 작은 아이템을 이런 거 트로피라든가 뭐 웨이팅 이런 거 이제 아이템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이용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요새는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운받으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